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항상 열었던 찾아보기 바탕화면 있었죠, 그죠? 그게, 멘토 시리즈 파워포인트 예제. 그게 유형 분석이라고 파트 2로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요 안에 03, 세트 03에 가셔서 03 빼기 1을 여시면 돼요, 그죠? 요 파일이.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120페이지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3으로 갈 건데요. 자, 정당이라는 글꼴색 주황 강조육으로 변경한 후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제목 개체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선택이 잘 되죠? 그리고 이제 글자 색은 여러분들 위에 보면 홈 탭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리고 글꼴 그룹의 글자 색은 요겁니다. 가짜. 요거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강조라는 말에 들어가면 테마색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이건 표준색은 아니죠, 그죠? 주황은 이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살짝 올려볼까요? 그러면 주황 강조 6은 맞는데,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요 색깔이네, 요 색깔. 그럼 그 색깔이 제목이 바뀌죠, 이렇게? 그럼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자 색을 한 개 바꿨고, 하나 더, 문자 간격은 어떻게 하느냐? 저 위에 보면 글꼴 그룹에 옆에 대각선 추가 기능인데, 얘를 한번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문자 간격이라고 두 번째 탭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격 보통되어 있죠. 얘를 넓게라고 바꿔주시고요. 자간이고, 자간. 1포인트 되어 있는데, 뭐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1포인트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확인 누르면 문자 간격이 조금 이렇게 약간 넓어집니다.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래서 자간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랍니다. 그리고 작업 다 끝났으면 아무 요게 배경을 클릭하면 돼요. 저까지 여러분들 그냥 우리 글자에 관련된 색깔하고 간격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4로 갈까요? 우리 스마트 아트 그래픽은 여기 스마트 아트에 안 배웠지만은 여기 스마트 아트입니다. 도형하고 글자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 정치의 순기능에는 텍스트를 글라데이션 채우기, 바다색, 강조, 육, 반사, 워드아트 스타일을 그런 워드아트 스타일 넣으랬죠. 여러분들 워드아트 스타일이 뭐냐? 워드아트는 우리가 글자에 대해서 텍스트죠. 그래픽 효과를 넣는 거예요. 그래픽 효과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워드에 미술 입힌다. 아트 미술이니까 그런 해석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토샵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다 이거죠. 효과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효과 중에서 그 글라데이션 채우기, 바다색, 강조색, 오, 반사 아주 길죠. 워드아트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 위에 보면 집어넣는 거는 삽입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텍스트라는 요 그룹이 보이십니까? 요게 워드아트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색깔로 따지면 여러분 일단은 바다색은 파란색 종류 알겠습니까? 근데 또 반사라는 효과가 들어가 있고 밑에 비치는 거 이거. 근데 비치는 건 없네요 보니까. 여기 유력하네. 두 번째 줄에 여러분 실무에서는 마음대로 하면 되죠. 뭐. 지금은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잠시 올려볼까요? 맞는지? 올렸 이게 요거 아닙니다. 요거 올렸더만은 여기 맞아요. 그죠? 글라데이션 채우기 바다색 강조색 오 반사
요것을 선택해서 입력해라. 그 말이거든요. 야를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라는 글자가 찍히잖아요. 요때 막바로 치면 돼요. 정치의 순기능이라고 치시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그래픽 왼쪽 여기 워다 이거 스마트 아트 왼쪽에 이동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옆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스마트 아트인데요. 요 옆에 왼쪽에 만들었던 것을 이동시켜 놓으면 끝.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워드 아트에 대해서 한 개 넣어봤다라고 보면 돼요. 워드 아트 어떤 건지. 자, 그다음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5번 122페이지죠. 슬라이드 7로 가겠습니다. 7번 슬라이드 왼쪽에 탐색 요소 문제죠. 7. 7을 한번 클릭하고. 자, 제목 정당 정치의 장점과 단점 텍스트. 이 한지 입력되어 있는 글자거든요. 야, 여러분들 효과를 또 넣을 건데 여러분들 채우기 바다색, 강수색, 오윤곽선, 흰색 아주 기네요. 그거 워드아트 스타일로 변경합시오가 키워드죠. 일반 글자를 워드아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Shift 클릭. 제목 개체라거든요. 선택하고 저 위에 보면 도형 서식 탭이 인식될까요? 요걸 선택하면. 야를 클릭해 볼까요? 그럼 여기 보면 워드아트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보이시죠? 요게 워드아트 이 빠른 워드아트 스타일 아이콘인데 요 옆에 하살표 있죠? 요거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일반 글자가 워드아트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위치적으로 보면 또 색깔을 보면 뭐 아주 깁니다. 그죠? 바다색, 윤곽선이 들어가고 뭐 비치는 효과는 없네요. 바다색은 파란색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치적으로는 요 위치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거에 마우스 올려볼까요? 올리면 이름이 이렇게 채우기 바다색 아주 깁니다. 그죠? 지금 이 효과를 들어간 워다트로 일반 글자를 요걸로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거네요. 야를 클릭하면 막바로 일반 글자가 워다트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 워드아트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일반 글자를 워드아트로 막바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로 타이틀 글자 만들 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워드아트 스타일을 변경, 일반 글자 텍스트를 워드아트로 바꾸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123페이지 문제 6번을 더 볼까요? 이제 슬라이드 9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글자체하고 반사 효과, 변환 효과, 텍스트 효과 뭐 여러 가지 넣을 건데 워드아트가 들어간 게 요거예요. 건강한 정당 정치란 이 개체 제목 개체 선택할 때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편하거든요. 선택 잘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글꼴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휴먼 매직체 글꼴은 여러분들 현재 홈 탭으로 되어 있다면 글꼴 그룹에 여기 글자체 눌려서 찾으셔도 되는데 막바로 입력에도 검색이 돼요. 한번 치볼까요? 휴먼, 휴먼. 오타나면 됩니다. 휴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매직체라고 입력하고 아래 방향키. 제가 휴만 썼거든요. 휴먼. 오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휴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휴먼 매직체 아래 방향키 하니까 여기에 보이네. 그래서 휴먼 매직체. 그래서 일단 제목 개체 선택하고 다시 휴먼 매직체 아래 방향키 하면 여기에 여러분들 있죠. 요렇게 누르면 요 글자체. 음. 자, 어떠나면 안 보입니다. 휴면이죠, 면. 휴면. 자, 그래서 책복 휴먼이죠, 휴먼. 그거, 여기 치면 돼. 여기.
안 그러면 눌려서 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쭉 내려가서. 쭉,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쭉 내가 휘우면 매직체 보입니까? 요거 선택은 그러면 오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반사효과는 여러분들 여기에 도형 서식이 항상 야도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틀은 다 도형입니다. 도형. 그리고 도형 서식 누리면 여러분 여기 보면 도형 효과도 있고 텍스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에 관련 효과는 텍스트 효과를 누리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이게 워드 아트이기 때문에 워드 아트 글자에 대해서 효과 넣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거 늘리면 도형 효과 늘리면 안 돼요. 그럼 요 도형이 들어가요. 텍스트 효과. 그래서 반사 효과 한번 어디 있는지 읽어볼까요? 반사가 보입니까? 여기 하살표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반사에서 반사 변형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요렇게 봐야 돼요. 이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요 위에 올려볼까요, 마우스를? 자, 올리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근접 반사 터치 1열입니다. 두 번째 열은 여러분들 2분의 1 반사 터치. 세 번째 열에 있는 오다 전체 반사. 근접 반사, 2분의 1 반사, 전체 반사인데 그 밑으로는 근접 반사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근접 반사를 하지만은 오퍼셋 요 수치가 4포인트고 그 밑에 늘어납니다. 여기 다 근접 반사 효과야. 그럼 우리 책에서 전체 반사는 세 번째 리거든. 그리고 전체 반사 터치는 세 번째 열에 있는 첫 번째 겁니다. 올려볼까요? 이게 첫 번째 전체 반사 터치. 거울 비치는 효과야. 글자. 얘를 클릭하면 여기 비칠 거야. 눌려볼까요? 그럼 반사해서 요거 여기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가 서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 반사 효과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변화는 여러분들 위로 구부러진 이것도 찾아야 되거든요. 텍스트가 또 가셔가지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 구부러진 것은 올려면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위로 구부러진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 동그란 거 말고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한번 가볼까요? 어디에 변환에 갖다 대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뭐 꼬부러진 모양이 좀 보이게 보입니다. 곡선 아래로 이거였네요. 참 찾기 힘들죠. 네 번째 줄에 세 번째가 위로 구부러진 이런 효과, 변화 효과입니다. 그럼 지금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걸 올려볼까요? 그 위로 구부러진 형태로 야가 바뀝니다. 올려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바뀌는. 그리고 요까지가 끝입니다. 개체이지. 그러면 효과가 뭐냐면 글자체 바꾸고 반사와 변환 효과를 넣어봤습니다. 두 가지. 그건 다 어디서 한다? 도형서식 가서 오다트 스타일 그룹의 텍스트 효과에서 하더라. 경로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125페이지 문제 7번을 볼까요? 그럼 슬라이드 팔로 가시면 여러분들 워드아트 효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나 이거 이제 워드아트 효과 넣기 싫다. 워드아트 효과 지우는 방법. 제목 개체를 Shift 클릭. 그리고 도형 서식 탭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 놓고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이 보이시죠? 거기 여러분들 요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르면 자세히 버튼인데요. 요 밑에 있대 워드아트 서식 주기가 요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일반 글자로 바뀌어요. 워드아트 서 넣기시되면 이거 눌려가지고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 일반 글자로 이렇게. 그래서 메뉴는 이 간다는 것만 요거 말고 도형 서식 가서 여기에서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빠른 워드 스타일 아이콘이 요것들이. 그래서 요거 옆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면요. 요렇게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요거. 제일 밑에 있죠. 요거 누르면 됩니다. 저까지가 여러분들 125페이지 내용이고요. 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8번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8은 그대로고 여러분들 텍스트 상자 줄 간격. 이 책에서는 텍스트 상자 이게 원래 내용 개체거든요. 이걸 텍스트 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줄 간격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지정할 건데요. 요 개체, 내용 개체인 텍스트 요것을 선택부터 하셔야 됩니다. Shift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개체 선택이 잘 되죠? 자, 그래 놓고 줄 간격은 여러분들 단락 그룹 안에 있습니다. 단락. 여기 줄 간격 아이콘이에요. 여기. 그래서 올리면 이름이 나올 거거든요. 줄 간격 옆에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고 이 두 줄로 해라 이거죠. 눌려가지고 2.0 클릭하면 요 간격이 두 줄로 설정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줄 간격 아이콘을 물어보는 거죠. 그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슬라이드 6으로 갑니다. 자, 태그 상자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숫자 ABC 번호 매기, 숫자는 번호 매기기 형태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Shift 클릭, 내용 개체를 하죠. 이것은 텍스트 상자랍니다. 요 개체를 선택해서 위에 보면 단락 그룹에 요게 요것은 글머리 기호고 야는 번호 매기기 아이콘이거든요. 번호 매기기 안에 ABC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작은 화살표를 클릭해서 여기 ABC 모양이 보이시죠?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것을 클릭하면 글머리 기호가 없어지고 ABC 형태의 번호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잘 된 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바꿔봤고요. 자, 넘기셔가지고 128페이지죠? 문제 10번을 볼까요? 슬라이드 이제 또 7로 이동할 거예요. 7로 이동하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태그 상자의 첫 번째 요 장점하고, 첫 번째 단점, 이 두 개만 뭐로 바꿀 거냐면, 글머리 기호를 하트 모양의 글머리 기호로 바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이게 커서를 두고 하면 이거 한 개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파워포인트는 얘를 드래그해서 드래그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단점을 드래그하면 연속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드래그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볼까, 이제는? 오, 불연속이 돼. 그래서 요거는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Shift 키 누르면 연속이 돼버립니다, 블럭은.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 처음에는 장점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야도 잡을 수 있어요, 불연속은. 요거 드래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드래그하고 이렇게 드래그. 이거 요거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 드래그해서 컨트롤 키 눌리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키보드를 눌린다는 게 여러분들 Shift 키 누르고 할 때가 많아요. 컨트롤 키 눌려야지만 야 연속이 안 된다는 거죠. 두 개를 잡았다. 자, 우리 글머리 기호는 아까 잠시 했던 요 단락 그룹에 여기 글머리 기호 아이콘이거든요. 요 옆에 작은 화살표가 있습니까? 그걸 누르는 거죠, 뭐.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트가 없어. 이것은 여기 없기 때문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찾으러 가야 돼요. 딴 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그림 말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까? 이것을 눌리면 여러분들 창에 뜬 막바로 심볼에서 여러분 하트가 보입니까? 선택하면 되죠. 심볼. 하트 보이네. 요거 선택해서 확인. 오, 하트가 등록됐고요. 그다음에 확인 눌려볼까요? 들어가는지? 확인. 오, 블록해제. 그죠? 다 잘 들어갑니까? 이러면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반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자, 그다음 넘기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130페이지 문제 11번 슬라이드 3으로 가겠습니다. 자, 살로 뭐 할 거냐면 이제 글무리 기호 목록의 간격 1cm 두 개의 단이 나왔죠? 여러분 여기 1단이 납니다. 세로 라인이 단이거든요. 신문 보면 여러분들 몇 단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세로 나누기 단 열. 단을 2단으로 나눌 거고, 단사의 간격은, 어, 자, 3번이 아니죠. 7번이 7번. 7번 슬라이드 쓰네, 7번. 잠시만요. 저는 왜 7번 돼 있지? 7번 전에 했잖아. 하더라고. 했고, 맞죠? 딴 거 보고 단을 알렸습니다. 130페이지죠? 슬라이드 3 갑니다. 자, 여러분들 3번 슬라이드 가서 걸머리기 요걸 2단으로 나눌 거고요. 요 내용 개체를. 그 사이 1cm 간격은 어떻게 하냐면 Shift 클릭. 야를 클릭하고 단을 나눌 때 아이콘을 또 물어보는 거거든요. 단락 그룹에 여기 단이에요, 단. 올려볼까요? 올렸더만은 단 추가 또는 제거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밑에 옆에 화살표를 클릭. 여러분들 단 간격 때문에 기타 단으로 가겠습니다. 기타 단. 요도 할 수 있어요? 기타 단 간격 보려고. 그러면 단 개수는 2단이거든요. 2. 그 다음에 단 간격, 단과 단 사이의 요 간격을 말하죠. 1cm로 해야 되네. 1cm 0.3을 1로 바꾸십시오. 1로 바꾸고 확인 누르면 1단과 2단 사이의 이 간격이 몇 cm? 1cm. 그 말이에요. 이 2단이 1단이다. 개체이지. 여기 1단, 2단. 잘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하이퍼링크에 관련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일은 닫아버릴 거예요. 뭐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03 빼기 2를 내시면 됩니다. 03 빼기 2 내시면 됩니다. 자, 하이퍼링크는 뭐냐? 소스를 열었다면요. 여러분들 넘기시면 하이퍼링크 연결 대상을 먼저 한번 띄워드리면,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 133페이지 보시면요. 슬라이드 4로 가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기능 텍스트 여기에 글자에 하이퍼링크를 걸 건데 여러분들 웹사이트 주소로 걸 겁니다. 그 주소 걸면서 연결 대상 네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링크 걸 때는 블록을 잡아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이건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여러분들 요 안에 링크라고 있죠. 근데 링크 누르면 하이퍼링크 창이 떠요. 이게 제일 빨라요. 위에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이퍼링크 삽입창이 뜨는데 기존 파일 웹페이지는 특정 파일을 링크 시킬 때 말고 열 때, 웹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에 넣을 때.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은 현재 문서거든요. 현재 문서는 현재 슬라이드 안에 특정 슬라이드로 링크 걸 때고요. 번호가 쫙 있죠. 새 문서 만들기는 새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열리는 거고. 전자메일 주소는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메일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기존 파일 웹페이지고요. 요 밑에 주소 있죠? 주소에 여러분들 입력하면 되는데 한번 치볼까요? 치야 돼요. www 있죠? 점 ASS 그대로 보고 치면 됩니다. 좀 치면 우리를 위해서 나와주는 영어가 있죠. 이거 그대로 지금 써도 됩니다, 지금은. 뭐 지금 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지금. 원래 너까지 딱 치면 돼. 그러면 클릭하면 이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거죠.
음. 그럼 주소에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뜰 수도 있고 안 뜨는 분들은 좀 쳐줘야 되고요. 뜨시면 쓰십시오. 어차피 영어 똑같이 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확인 눌려볼까요? 그럼 하이퍼링크가 걸린 글자는 해제하시고요. 밑줄이 그어지고 색깔이 좀 바뀝니다. 음.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요까지가 끝인데 여러분들 링크를 한번 한번 확인하려면요. 쇼 진행할 때도 물론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요 확인하려면 컨트롤 키 눌리고 요 저 K 쪽 클릭 한번 해봐라고. 그러면 요렇게 클릭했더만은 알고 봤더만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네. 그죠? 어. 자, 닫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가 골로 가네요. 자,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째 135페이지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0으로 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10의 하살표 도형 여기 보이네. 요도요. 이 도형에 대해서 이제 말 거냐면 첫 번째 슬라이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 똑같이 도형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또 링크 눌리면 하이퍼링크 삽입사에 뜨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뜨죠? 근데 요번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그러면 현재 문서를 클릭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문서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1번 슬라이드 아닙니까? 요걸 선택하기 위한, 이게 현재 우리 그 PPT 안에 요 특정 슬라이드 링크 걸 때는 현재 문서를 연결 대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거든요. 야를 클릭한다. 그러면 클릭하면 여기 1번 슬라이드 링크 걸어라. 그 말이거든요. 야를 선택해볼까요? 선택하고 확인. 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과연 링크가 걸리겠느냐? 여러분들 또 우리 컨트롤 키 눌리고 한번 눌려볼까요? 이 화면에서. 갑니까? 1번으로? 요 화면에서 컨트롤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 진행하려 그냥 클릭만 하면 되고. 잘 되죠? 10번에서 여러분 링크 잘 걸렸으면 컨트롤 키 눌리고 클릭하면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발표가 이까지 왔다면 이제 요거 눌리면 뭐 컨텐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눌리기만 하면 일본으로 가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링크 걸 때 하이퍼링크 중에서 우리 뭐 했냐면 이거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 있습니다. 현재 문서라는 이유는 현재 PPT 안에 특정 슬라이드로 링크 걸 때는 연결 대상 뭘로 하더라? 현재 문서로 하더라. 그래서 여기 링크 글 슬라이드 번호만 잘 선택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그 136페이지 보시면요. 슬라이드 4로 하겠습니다. 4. 자, 실행 단추. 실행 단추하게 만들어서, 홈으로 이동 도형을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 요게 만들어줘. 그럼 실행 단추는 도형 안에 있는데, 이거 눌리면 여러분들 슬라이드 2로 이동을 시키는 하이퍼링크 한 그려봐는 거죠. 그럼 실행 단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저 위에 이제 도형을 만들 건데요. 삽입이라는 탭이 있죠. 거 가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 안에 도형 밑에 하살표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실행 단추는 제일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아래쪽에 보입니까? 홈 같은 아이콘 보입니까? 집. 다섯 번째 거. 요거 보입니까? 야를 마우스 올려오시면 홈으로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야. 볼까요? 밑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홈으로 나옵니까? 실행 단추 홈으로 이동이라 나옵니까? 요 단추였네, 요 단추. 이 단추를 클릭하면 마우스가 더하기로 바뀌거든요. 더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야는 그릴 준비가 돼 있다. 그럼 오른쪽 하단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무슨 창이 뜹니다. 띵. 뜹니까? 야가 실행 단추기 때문에 실행 설정창이 떠요.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할 때 맞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슬라이드 몇 번?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하이퍼링크에서 요거 화살표 눌려볼까요? 2번 슬라이드가 있나요? 특별하게 2번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럴 때는 슬라이드 점점점 눌려가지고 특정 슬라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눌려볼까요?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슬라이드 점점점. 그럼 여기서 어떤 슬라이드냐? 책 보니까 어 슬라이드 2로 그럼 2번 슬라이드 요걸로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야가 2번 슬라이드 타이틀 글자죠. 그리고 확인. 개체 이제. 그럼 확인해 볼까요 또? 컨트롤 키 눌리고 클릭해 볼까요? 2번 가는지? 오, 잘 가네요. 2번 돼 있네. 요거 확인할 때 컨트롤 클릭하면 확인하면 되고요. 쇼 진행할 때 여기까지 왔다면 그냥 요 마우스로 야만 그냥 클릭을 해주면 연기, 그죠? 2번 가죠? 자, 그러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37페이지 이제 하이퍼링크 필요 없다. 지우고 싶다. 링크 안 걸란다. 그 말이죠. 슬라이드 3에 갑니다. 링크가 걸린 글자인데 링크를 지울 때는 우리 글자 안에 클릭해서 블럭을 다 잡아요. 블럭 다 걸린 거거든요. 글자를 블럭 잡고 링크를 해제할 때는 또 똑같이 오른쪽 버튼. 여기 보면 링크 제거가 있습니까? 눌리면 링크가 이제 해제되는 거죠. 눌려볼까요? 이렇게. 이 밑줄 한 개도 없어야 돼. 근데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요것만 조금만 잡고 내가 모르고 정당만 잡아도 합시다, 그냥. 그리고 링크 제거하면 요거 저기 걸려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잘못된 거죠. 그죠? 확실하게 다 잡고요, 확실하게. 다 잡고 우클릭, 링크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링크.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을 따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잡고 우클릭해서 링크 제거라는 걸 눌리면 끝입니다. 링크 제거. 그죠? 간단하죠? 링크 제거. 이렇게. 해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일 가서 닫기. 저장할 필요 없고요. 이건 03 빼기 3을 여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넣는 방법, 이미지에 관련된 서식 지정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한번 또 그림도 자르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고 스크린샷도 있고 그림 스타일도 많습니다.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6으로 가겠습니다. 슬라이드 6 갑니다. 자, 문제 보니까 왼쪽 하단은 요 밑에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국회의사당 그림을 삽입해라. 그러면 그림도 집어넣는 거니까 삽입 탭에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림은 여러분들 이미지 그룹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밑에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치인 이 디바이스를 점점점을 누릴 겁니다. 클릭. 자, 그리고 우리 그림은 시험장에서 다 문서에 다 있거든요. 문서로 간 문서.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어떤 그림이냐면 국회의사당이 있을 거예요. 내려가 우리 다 넣어놨기 때문에 오 보이네요. 국회의사당 선택하고 삽입. 오 너무 크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큰 것을 우리가 조금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림 개체를 선택해서 그럼 요 위에 이게 크기 조절점이라거든요. 동그란 것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서 위쪽 대각선 요쪽 오른쪽 위쪽 여기 같은 화살표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 나올 거예요. 이럴 때 대각선 방향을 이렇게 줄이면 야가 가로 세로가 같이 줄어들어요. 자, 당겨볼까요? 보세요. 오, 줄여주죠, 이렇게. 그래놓고 적당한 크게 놓고 이게 놓으시면 되죠. 그 이유가 문제 보면 뭐라 적혀 있냐면 정확한 크기와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그 크기도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들 크기는 뭐 조금 뭐 알아서 적당하게 줄이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갔네. 그죠? 이렇게 하면 끝. 꽉 채우면 안 되겠죠, 그죠? 오른쪽 밑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문제 1번. 이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투명한 처리는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뭐 시험에 나오지만. 슬라이드 구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 파란색 때문에 조금 이것을 좀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배경을. 그때 쓰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 그림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럼 책 보시면 이 파란색 배경을 어떻게 투명 처리하느냐.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색깔이 단색일 때는 쉬워요. 근데 색깔이 막 글라데이션 막 여러 섞여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좀 안 먹혀 들어가면 이게 좀 약간 그렇죠. 그럼 일단 선택하고 여러분들 선택하면 그림 서식 탭이 생깁니다. 무조건. 그리고 제일 왼쪽 보면 조정이라는 글을 보시면 투명한 색이니까 색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아닙니다. 배경정 아니에요. 색 밑에 화살표 있죠? 그거 누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메뉴. 야를 클릭하면 북 같은 게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 배경 부분을 여러분들 요 파란색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오, 없어집니까? 근데 이 선은 안 없어지죠, 그죠? 개체 해제하시면 요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이냐면요. 제가 여기 보면 저 문서에 뭐 안 넣, 사진에는 넣었나 모르겠습니다. 안 넣었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뭐 시간 없지만은 그래도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되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뭐 회사에서 네이버에서 만약에 삼성 로고를 넣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이라는 자동차 로고, 우리 잠시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삼성 로고가 나오겠죠. 이거 딱 괜찮네.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뭐 캡처 툴이 있으니까 제가 빨리 캡처 툴을 써가지고 이것을 캡처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그리고 삼성 로고라고 사진에 잠시 삼성 로고라고 제가 할게요. 그럼 이렇게 삼성 로고를 한 개 넣었어요. 그래놓고 이건 닫고 여러분들 자 제가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삽입 가서 그림 뭐 배웠던 것을 활용하는 거죠. 이 디바이스 그러면 사진을 놨거든요. 이러면 여기 그죠? 이러면 보기 싫잖아. 그럼 이건 단색이니까 쉬워요. 그때 똑같이 여러분 배웠던 내용을 선택하고 똑같이 투명한 색 하면 요거 눌리면 없어지죠. 그럼 요거 가지고 줄이면 그게 표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흰색에서는. 이렇게 하면 로고가 만들어지죠. 그죠? 여러분 요거는 무슨 모양일까요? 게임으로 왔나? 번개입니다. BI가 번개입니다. 번개처럼 빨라라. 차. 어, 지우고 있습니다. 맛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안 없어지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올라갑니다. 하는 방법만 하시면 시험에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5번 슬라이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3번입니다. 요 이미지 크기를 조금 바꿀 건데요. 높이 5cm, 너비 6cm로 해라 돼 있는데요. 일단은 요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그림 서식 탭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여러분들 우리 제일 오른쪽 보면 크기 위에 요 사실 말고 잠시 그 이유가 있어요. 크기 옆에 대각선 화살표를 잠시 눌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설정창에 뜰 건데 뭘 봐야 되냐면 높이하고 너비를 입력하기 전에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돼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 바뀌면 야도 비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값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반드시 해제하고 체크는 해제되거든요. 그래놓고 여기에 높이를 몇 센치입니까? 지금 5cm죠? 6.88을 5로 바꾸고
너비를 여러분들 6으로 바꾸면 이 수치가 고정된 값으로 설정됩니다. 움직이지 않죠. 변하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면 클릭했더니 안 바뀌죠? 요 입력된 높이와 너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하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다 했으면 닫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장 가셔가지고 뭐 해야 된다?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체크 해제하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야 바뀌면 야도 비례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해제하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닫고. 자, 넘기셔가지고 147페이지 이미지 한번 잘라볼게요. 문제 4번입니다. 슬라이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미지가 지금 슬라이드 왼쪽 가장자리에 맞도록 그럼 여러분들 왼쪽 이미지라고 왼쪽 가장자리죠. 첫 번째 이미지라고 적혀 있고 요거만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왼쪽 가장자리에 맞출 때 일단은 이미지 선택하면요. 그림 서식 탭이 생깁니다. 여기 위에. 그리고 저기 보면 크기 그룹에 자르기가 있죠. 자르기. 그럼 자르기를 여러분들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뭐가 생기냐면 요렇게 여러분들 자를 수 있는 어떤 아이콘 모양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 가장자리니까 여기 가장자리 아닙니까? 야를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제해 볼게요. 다시 해제.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잠시 제가 되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갔더만은 슬라이드 현재 2번이죠. 2번 갔더만 야가 T 나왔잖아요. 그죠? 야를 요만큼 자를 거예요. 요 정도 자를 거거든요. 왼쪽 가장자리 기준으로. 그럴 때는 이미 선택하고 그림 서식 가서 여러분들 자르기를 한번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일자형 요게 갖다 대면 마우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들 어로 안 바뀝니까? 요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럼 야를 요 왼쪽 가장자리에 맞춰서 야를 요렇게 당기면 딱 맞죠? 요만큼은 잘린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클릭하면 맞춰졌습니까? 요 자리. 요렇게 잘라라. 그 말입니다. 자, 거기 바로 여러분들 문제 4번이고요. 다른 세 개의 가장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 요거는 뭐 바뀔 리가 없으니까. 요것만 해라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요 내용이 끝입니다. 그래서 왼쪽 기준에서 자르는 방법. 음. 이 자를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기호 있죠? 요 모양 갖다 대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문제 5번 볼게요. 자, 슬라이드 두 번째. 자, 요것은 여러분들, 두 번째 이미지죠. 슬라이드 2에. 근데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 이미지가 요건데 이것을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제 도형에 똑같이 맞춰서 자를 거예요. 그러면 책 보면 눈물방울 모양으로 도형, 원래는 옛날에 도형 넣고 이미지를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도형에 맞게끔 이미지를 자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저 위에 보면 그림 서식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르기는 자르기인데 그냥 자를 때 위에 거 누르면 되지만 밑에 하살표 있습니까? 하살 누르면 뭐가 있냐면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까? 여기로 가서 여기 마우스 갖다 대볼까요? 눈물방울을 찾아야 되는데 갖다 대면 어떤 거냐? 여러분들 기본 눈물방울은 두 번째 줄의 왼쪽 기준에서 세 번째 도형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도형 위에 마우스 올려볼까요? 눈물방울이라고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갖다 대보겠습니다. 눈물방울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올렸더만 여러분들 눈물방울이라고 이름 나옵니까? 요게 딱 맞춰서 잘라줘요. 눌려볼까요? 신기해요. 보세요. 가서, 오, 잘렸죠? 이제 이렇게 맞춰서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냥 편하다 소리죠. 이게 끝. 그 결과가 뭐 책에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노가다식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삽입 가서 2010 버전까지는 눈물방울만 넣는다. 눈물방울 그려서 요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도원실 가서 우리 채우기 가서 그림으로 이렇게 가서 일일이 채웠거든요. 요 가서 삽입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불러봤었어요. 뭐 제가 삼성으로 넣어볼게. 이면 요렇게 눈물 요렇게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소리지 지금.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좋아지죠. 좀 있으면 타자 칠 필요도 없을 때가 나오겠죠. 우리 부산 사람은 안 돼요. 사투리 때문에. 밝다 하면 리얼, 밝다, 박다 이래야지. 그죠?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서울 말을 써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문제 요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로 갑니다. 입체 원근감 그림 스타일로 이미지는 요거죠. 그럼 이미지라는 것은 요것이 이미지입니다. 이건 도형이고 야를 선택해서 입체 원근감 그림 스타일 돼 있죠. 아,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림을 먼저 선택하고 위에 보면 그림 서식 탭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 스타일 여러분들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또 찾는 것도 일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일이거든요. 자세히. 여러분들 입체 원근감은 이 두 번째 줄에 쭉 올려보면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러면 입체 원근감이 어떤 거냐?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어, 입체 원근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번째. 원근감은 좀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치적으로 보면 올려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여기 넓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네 번째가 입체 원근감이거든요. 야랑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도형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뭐 이 원근감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 모서리 잘림 이런 거 안 그러면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 뭐 이런 종류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거냐면 입체 원근감은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올리면 입체 원근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얘를 선택하시면 돼.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찾는 게 시간 많이 걸리죠. 글자가 나온다면 빠른데.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기출 문제 있거든요. 그거만 좀 충실히 보면 뭐 불합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도 괜찮고 자 요거 클릭하면 되겠죠. 기출 보고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주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연일 스케치 꾸미 효과죠. 그럼 선택해서 꾸미 효과 마지막으로 저 끝에 조정이라는 부분에 그림 서식이라는 여러분들 여기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보정. 꾸미 효과 있죠? 거기서 책 보니까 여러분들 연필 스케치죠? 그러면 또 찾아볼까요? 연필 스케치는 뭐 흑백 알겠습니까? 그죠? 이 종류겠네 보니까 연필 모양이니까. 그러면 첫 줄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봤더만 여러분 연필 회색 조고 여기 네 번째 게 연필 스케치 효과네요. 첫 줄에 네 번째. 이걸로 바꿔봐라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눌려볼까요? 이렇게 했더만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면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플라스틱 워프 효과 나왔거든요. 음. 여러분들 이것은 나중에 기출 풀다 보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눈도장을 잘 찍어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문제 6번이고 이제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문제 7번은 150페이지입니다. 정당이라는 슬라이드에서 정당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뭐 일단은 위치적으로는 세 번째 3번 슬라이드고요. 요 정당이란 요게 뭐 할 거냐면 파란색 그래픽을 사람 그래픽의 정확한 너비와 높이 일치하도록.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파란색 요 새 모양 있죠?
야를 선택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랑 그래픽의 정확한 너비와 높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먼저 가서 봐야 돼요. 야, 우리 크기 모르잖아. 그래서 확인해야 돼. 가가지고. 선택하면 여러분들 그래픽 형식 보면 2.54에 2.54 돼 있죠. 그렇게 맞춰놔 주세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여기 크기에 2.54, 2.54 똑같은 값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쯤 여러분들 크기 옆에 대각선 화살표를 클릭해서 야가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사실은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우리 한번 치볼까요? 그래 놔둬놓고 그러면 여기에 높이를 2.54라고 치면 밑에도 2.54로 바뀔까요? 밑에 클릭하면 여러분들 똑같이 바뀌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수치가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야는 2고, 야는 3일 때는, 다르죠. 그럴 때는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이제. 이것은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하고 하시면 돼요. 체크가 원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체크된 상태에서 요거 치면 똑같은 숫자가 요 밑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닫기, 개체이지. 요거 똑같은 크기로 했단 소리죠. 요걸 한번 보고 해야 되죠. 음. 자, 여기까지가 문제 7번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8번을 볼까요? 슬라이드 2로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세 번째 그림은 요거, 이 그림 원래대로 한번 바꿔봐라 이거죠. 꾸몄던 효과거든요. 그림을 선택해서 그림 원래대로는 위에 항상 그림을 선택하면 어떤 탭이 생기냐면요. 그림 서식 탭이 생깁니다. 일단 이걸 일단 클릭해야지 메뉴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림 원래대로 우리 기다리고 있죠, 조정이. 요 보이네요, 이거. 그림 원래대로 그냥 눌리면 되죠. 요 막바로 메뉴 보이네. 자, 눌려볼까요? 클릭. 오, 원래대로 바뀌었네. 간단하죠? 이것만 눌러주면 효과 넣기 전에 원래 원본 그림으로 바뀌는 것이. 요거 올린다는 거. 영업지. 자,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9번 152페이지. 슬라이드 4로 가볼까요? 사의 그림을 지어라. 제일 쉬운 거죠.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어지는 거죠. 뭐. 그죠? 끝.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3페이지 03 빼기 4를 열겠습니다. 잘 됐으면 닫기. 자, 03 빼기 4를 여시면 됩니다. 자, 그림 요소 도형 넣을 거고 모양 변경할 거고요. 그래픽 요소 텍스트 추가할 거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일단은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정당의 종류. 여러분들, 그 정당의 종류는 여러분들 보시면 정당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정당이란 번호는 여러분들 정당의 종류는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정치 기능, 정당의 기능 뭐 여러 가지 있죠? 요것도 여러분들 선택해서 찾아봐야 되죠. 근데 정당의 종류란 타이틀 글자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이네, 6번.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아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한번 눌려보면서 요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럼 정당의 종류가 요거 6번 슬라이드. 여기서 여러분들 왼쪽 아래 요 밑에 도형 그릴 거거든요. 사각형에 가서 둥근 사각형으로 한번 넣어보고 도형을 넣는 방법부터 알아보면요. 여기 그릴 건데 도형은 무조건 삽입 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 있죠, 도형. 요 밑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작은 화살표, 할 클릭. 사각형에 가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모서리가 둥근 것은 두 번째 올려볼까요? 이름이 나옵니다. 올리면, 여기 보면,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라고 나오죠? 우리 책 보니까 둥근 사각형이네요. 둥근 사각형, 여러분들 위치적으로는 이거 맞아요.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거든요. 그러면 둥근 사각형을 넣고, 그러면 클릭을 하고, 요거 맞습니다. 약간 이름이 좀 틀리죠? 자, 클릭해서 여러분들 적당한 크기로 요 밑에 왼쪽 하단에 만들어냈죠. 요 밑에. 적당히 드래그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그 안에 텍스트를 입력해라. 그러면 정당의 화합이 필요할 때 글자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좀 길게 하셔가지고 조금만 길게. 여기에 막바로 글자 치면 들어가요. 막바로 치면 됩니다. 정당히 치면 글자 들어갑니다. 뭐 따로 할 건 없어요. 정당히 여러분들 화합 띄우고 필요 이렇게 도형에 글자를 넣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글자 크기를 뭐 해라 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끝났네. 여기까지. 글자 도형 그리고 글자 한번 넣어봐라 이거죠. 예, 너무 크면 이거 줄어도 관계없어요. 뭐 크기는 관계없으니까. 자, 뭐 도형을 넣고 글자를 간단하게 넣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정당이라는 요 슬라이드로 갈 건데요. 또 올라가면 요 눌러보면 타이틀이 있죠? 그러면 3번이네 보니까 눌려봤더만 정당이란 거기서 여러분들 슬라이드 도형을 하트로 변경하십시오.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하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지우고 다시 그리실 겁니까? 근데 그냥 도형을 그렸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양껏 효과를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그 효과를 계속 유지하고 도형만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이 기능이 좋죠. 예, 도형 다 선택하고 도형 모양을 변경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이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럼 선택하고 여러분 저 위에 보면 도형 서식 탭이 있죠? 야를 클릭. 그리고 왼쪽에 보면 도형 삽입이라는 그룹에 도형 편집이라고 보입니까? 요 안에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볼까요? 클릭해볼까요? 도형 모양 변경이 있고 뭐도 있어요. 전편점 심이 안 나옵니다. 점은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는 잠시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도형 모양 변경해 가셔가지고, 갖다 대면, 여러분들, 도형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책 보니까 하트. 하트는 이런 기본 도형이 웃는 얼굴 옆에 하트 모양 보입니까? 이거 누르면 이 도형이 하트로 바뀐다니까요. 효과는 그대로 가고. 눌려보겠습니다. 도형만 바꿔, 도형만. 그럼 도형만 받고 싶다. 하트. 그죠? 이렇게 도형을 바꾸는 거죠. 참조로 여러분들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전편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한 개 이제 그려서 전편집이 가능한데요. 제가 뭐 간단하게 그때 언급했지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전편집 잠시 누르면 여기 시커먼 점이 있고 이 방향선이 있거든요. 이 세그먼트라는데 포토샵에서 세그먼트랍니다. 그러면 야를 클릭하면 이 방향선을 제가 클릭하면 힘을 받으면 이거 당기면 휘어지는 휘는 곡선을 만들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점 추가도 가능하면 점 추가해서 또 요것을 요렇게 더 휘게 만들고 이렇게 굴곡된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이게 곡선을 만들 때 쓰는 게 점편집이 그래서 주로 이제 보통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일러로 할 때는 태극기 만드는 모양, 뭐 이런 거. 또 곡선 아닙니까? 요 한 개 만들고 색깔을 넣고, 이 한 개 색깔을 넣고, 그 태극기도 만들고. 뭐 그럴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자, 뭐 그냥 곡선을 만들 때 쓰는 효과가 전편집이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요. 여러분들 문제 3번 158페이지 슬라이드 1로 갑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니까 부제목, 여러분들 제목과 부제목은 야는 제목이 왜한 부제목이에요. 요한 제목이 왜한 부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부제목 민주주의 사회 역할 시프트 클릭. 요에 대해서 뭐 하는 소리냐면, 어, 그
채우기를 폭발도형의 채우기 색으로 변경하고 결과적으로 위에 뭐 만드는 거네 보니까 그죠? 부점 테스트 상자의 채우기를 폭발도형의 채우기 색깔로 바꿔랬죠. 색깔을 바꾸는 거네요. 그러면 폭발도형 색깔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우선 폭발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저 위에 도형 서식이 있죠? 야를 여러분들 여기에 도형 채우기라는 부분이 있죠? 야를 눌러주시면 요게 스포이드라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요거 색깔을 추출할 거야. 어. 그러면 색깔을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이드 눌러가지고 야를 클릭. 그러면 색깔이 추출이 됐죠? 스포이드 눌러가지고 요 도형에 이렇게 색깔 채우고요. 요 색깔이 들어갔죠? 요 상태에서 도형 효과 될 거야. 그리고 위에 보면 도형 효과라고 있죠? 옆에 화살표 클릭. 거기서 여러분들 입체 효과 가셔가지고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 뒤에 둥글게 블럭 입체 효과는 뭐냐면 올리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리면 이렇게 이름이 다 나오면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 위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둥글게 블록 효과거든요. 야를 클릭하면 클릭. 그러면 그대로 그 효과가 들어가죠. 요렇게, 요렇게. 자, 그래 중요한 것은 도형 효과 넣을 때는 도형 서식 가서 도형 효과에 가서 하더라.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59페이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60페이지 보시면 슬라이드 5로 가겠습니다. 5. 자, 5번은 뭐냐면요. 왼쪽 세 개의 도형을 도형 스타일의 강한 효과 받아서 갈 거고 도형 윤곽선을 바다색 강조육, 선 색깔도 바꾸고 안에 있는 여러분들 도형 스타일도 바꿀 거예요. 그럼 세 개의 도형을 먼저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Shift 키 누르고 클릭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바깥에 흰 부분에서 적당하게 꾹 누른 상태에서 네모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Shift 키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를 왼쪽 도형 세 가지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도형 스타일은 어떻게 하느냐. 도형 서식 가서 여기에 도형 스타일이 있죠? 여기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한 효과는 일단 첫 번째 윤곽선이고요. 색 윤곽선. 두 번째는 여기에 색 채우기. 세 번째는 윤곽선 색 채우기. 네 번째는 미세 효과.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보통 효과. 여섯 번째가 강한 효과거든요. 요 타이틀이 잠시 올리면 요 이름이 나와요. 요 보통. 여섯 번째가 강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한 효과에서 여러분들 바다색은 잘 몰라도 파란색 계통 알겠습니까, 이거? 여기에 마우스 올려볼까요? 그러면 그 효과 이름이 나오죠. 강한 효과, 파란 강조 1. 우리가 책 보니까, 강조 5네. 그러면 요쪽 가볼까요? 요 1이었네, 알고 봤더만. 5는 하나, 요쪽, 오른쪽 두 번째 거. 올렸더만은, 야가 강한 효과, 바다색 강조였네요. 야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 놓고 도형 윤곽선 여러분들 하기 전에 제가 잠시 시작할게요. 요 선 색깔을 좀 넣자 이거죠. 그럴 때는 성 관련 색깔 넣을 때는요. 저 위에 보면 도형 서식 탭에 가서 도형 윤곽선이 성 관련 설정할 때 여기서 다 하시면 돼. 그럼 도형 윤곽선 옆에 화살표 누르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다색 강조 오래라. 강조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표준색에는 없고 테마색이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 계통을 먼저 올려보시는 게 빠르죠. 요새 네 번째, 야는 진한. 옆에 가니까 파란 강조에 저 끝에 가니까 야가 바다색 강조 오네요. 야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야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선 색깔을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클릭하면 그 색깔이 해제하시면
요게 들어가죠. 이렇게 하실 끝.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61페이지에 대체 텍스트도 시험에 간혹 나오는 편인데요. 슬라이드 7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해드리면, 선생님, 대체 텍스트는 도대체 뭡니까? 요것은 온라인 웹상에 그림이 없을 때, 그림이 없을 경우, 도형이 없을 경우도 되죠? 없을 경우나, 그림 말고 그냥 도형이죠, 도형. 올렸을 때 도형이 없을 경우, 존재하실 경우, 그 대신에 글자 텍스트로 표시하는 분이. 그 부분에 도형 없는 그 자리 텍스트로 표시하는 분. 이게 대체 텍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웹사이트 그림이 없으면 X가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 뭐 글자로 뭐 이렇게 뭐 적는다든지, 뭐 그게 대체 텍스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슬라이드 7로 가겠습니다. 7. 7로 가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 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요 도형.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저 위에 도형 서식 탭에 가야 됩니다. 2021 365 버전은요. 따로 대체 테스트 넣을 때는 접근성이라는 그룹이 따로 존재합니다. 2021 버전 없는데 접근성이라는 그룹에서 대체 텍스트라는 아이콘이 따로 한 게 존재하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대체 텍스트에 여기에 입력할 부분이 있죠? 거기 여러분들 뭘 하냐면 지금 뒤에 보니까 장식으로 표시하여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무시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칠 때는 여기 치면 돼요, 문장.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내용 치라는 말은 아니고 장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 치는 건 아니고 이 문제는 체크라는 거예요. 장식으로 표시. 체크. 그러면 내용은 입력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작업창을 닫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 체크해 주면 됩니다. 개체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장식으로 표시하고 닫으면 읽기 전용 프로그램이 무시하도록 신경 쓸 거 없어요. 요게 그러니까 대체 텍스트에 글자를 칠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게 글자 내용 치면 이 도형이 없으면 글자가 요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글자 칠하면 아니고 장식으로 표시를 했죠.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하면 끝. 자, 그 다음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162페이지, 뭐, 우리 실무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거든요. 슬라이드 8로 갑니다. 슬라이드 8에서 여러분들 실행 단추가 여기 있어요. 실행 단추. 그것을 홈으로 이동,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변경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요 도형에 아무 색깔도 없지 않습니까? 요게 노란색으로 채워라. 뭐그 말입니다. 도형 먼저 선택하고. 자, 그러면 홈으로 이동 도형을 선택했죠? 그럼 위에 보면 도형 서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형에 뭐 채울 때는 도형 채우기 하면 되겠죠. 그죠? 도형 채우기.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노란색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클릭. 노랑은 표준색에서 노랑은 왼쪽에서 네 번째 겁니다. 야를 클릭. 그러면 도형에 노란색이 채워질 겁니다. 눌려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원근감 아래라는 그림자 효과도 눈에 있죠. 그러면 바로 밑에 도형 효과라고 따로 있죠. 야를 클릭. 이제 도형에 그림자 효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의 하살표에 갖다 대볼까요? 자, 갖다 댑니다. 바깥쪽, 안쪽, 원근감 이쪽, 우리 책 보니까 원근감이라 돼 있네요. 원근감에 가서 원근감. 자, 여러분들, 아래에 되어 있으니까 아래는 올리면 한번 올려볼까요? 야는 왼쪽이고, 야는 오른쪽이고, 야가 원근감 아래라고 나오네요, 이게. 이세 번째 것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근감 아래, 이렇게 여러분들 둥둥둥 떠 있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야가 조금 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효과 나면 끝.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을 볼게요. 슬라이드 1로 갑니다. 자, 1번 같으면은 폭발도용 높이. 야, 높이와 여러분 너비를 7cm 크기로. 센티미터가 틀리면 일단은 도형을 선택하고 폭발도형. 그 다음에 도형 서식 탭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기 메뉴가 다 있거든요. 크기는 아까도 했지만은 크기 제일 오른쪽에 크기 그룹이 있죠? 대각선 화살표도 한번 클릭해 보는 거죠. 왜 클릭하냐면 야는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 체크가 해제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높이를 몇 cm? 3cm. 3. 너비를 7로 바꾸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7. 이렇게. 그다음 닫기 하면 폭발 도형이 3 곱하기 7로 바뀐 거죠. 이렇게 대체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8로 한번 가볼까요? 슬라이드 8. 실행 단추가 아까 둥둥 떠 있는 걸 넣어놨는데요. 야를 2배 크기로 바꿔라 이거죠. 그러면 도형, 실행 단추 도형을 선택하고 똑같이 도형 서식 탭에 갑니다. 그리고 크기 옆에 대각사살표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보면 높이하고 너비가 똑같 50, 30 돼 있죠. 여러분들 똑같이 2배 크기인데 원래 값이 여러분 내가 100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지금 100이 아니죠. 여러분 100인 분 계시나요? 저는 100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100이 된 분은 맞아요. 근데 이 100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50 두 개 다 돼 있으면 관계없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들어가 보면 똑같이 200으로 요 상태 2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크기가 안 맞더라도 똑같은 걸로 입력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높이 조정, 너비 조정할 때 요것만 치면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비례적으로 따라가.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원래까지 맞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안 되는 분들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가 꼭 돼 있어야 되고요. 높이를 여러분들, 2배 크기니까 사실 100이 돼 있으면 200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수치가 돼 있으니까 우리 잠시, 여기에 200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쳐볼까요? 그리고 엔터 치면 밑에도 200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100분율이 안 맞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원래 이 소스가 100 돼야 돼. 100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잠시 그것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한번 요것을 그냥 100 잠시 100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요것을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크기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 돼 있다 치고 월 시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이니까 여기 너무 큰 건 아니지만 조금 줄여서 자, 요것을 여러분들 요것이 똑같은 크기로 뭐 약간 뭐 요렇게 해놓고요. 자, 일단은 이 수치가 여러분들 100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커도 잠시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원래 시험에서는 야를 200으로 치고 엔터 치면 밑에도 200으로 바뀝니까? 요것을 체크아웃 친다는 게 시험이에요. 토행이 좀 우리가 안 맞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그거는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안 맞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는 야를 체크를 해놓고 치면 같이 200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문제 8번이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슬라이드 5번을 보겠습니다. 9번. 9번 문제 풀면 슬라이드 5번으로 가볼까요?
파랑색 아이콘이 위에 요겁니다. 요 아이콘이 좌우 대칭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럼 파란색 도형을 선택하고 저 위에 그래픽 형식이라는 탭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정렬 그룹에 회전 있습니까? 여기에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다 있어요. 눌러볼까요? 좌우 대칭하면 대칭됩니까? 좌우로 바뀌죠. 자, 여기까지 하면 개체하시면 끝. 요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도형에 관련된 설정하고 다른 도형 있는 색깔을 추출해서 도형 효과도 넣어보고 스타일도 넣어보고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를 그룹하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배울 건데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뭘 열 거냐면요. 160페이지에 05 빼기 5를 열 겁니다. 166페이지죠. 05 빼기 5를 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문제 1번 168페이지 오시면요. 이제 정렬을 할 건데, 배치 맨 앞으로 갖고 오고, 맨 뒤에 갖고 오고, 이런 거 할까요? 슬라이드 3에 가서 여러분들 파랑새라는 도형이 좀 뒤에 있다 보니까 야를 맨 앞으로 갖고 와서 요 앞에 오도록 할 거예요. 그럼 파랑새라는 도형을 선택하고 여러분들 위에 그래픽 형식이라는 탭에 가면요. 정렬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이렇게 옆에 밑에 화살표 있죠. 그죠? 이거 눌려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가면 앞으로 나오죠. 어. 혹은 오른쪽 버튼 눌려도 있어요. 어, 일단은 나오는데 안 나온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진도가 안 나와. 예, 안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파란색 도형 선택하고 그래프 형식, 정렬, 앞으로 가져오기, 옆에 화살표 있죠? 그거 눌려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제일 앞으로 왔죠? 음, 이렇게 배치되면 잘 된 거고요. 앞으로, 화면에서 앞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예. 우리가 왼쪽으로 앞으로 가자. 자, 일단은 뭐, 앞으로 잘 왔으면 잘 오신 거예요. 자, 슬라이드 6으로 갑니다. 자, 새가 세 마리 있는데요. 위쪽 가장자리 맞추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새가 위쪽에 여기 다 맞춰지기.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새 세 마리를 선택하세요. 자, 그래 놓고 또 그래픽 형식. 이것도 뭐 쓸 수 있겠죠. 시험도 시험이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맞춤이라고 이제 있을 거예요. 맞춤. 맞춤에 가시면 위쪽에 다 맞출 거거든요. 위쪽. 그 위쪽에 맞추면 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읽으면 야가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 이렇게 맞춰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룹 하십시오. 한 개로 묶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는 저 맞춤 옆에 그룹화가 있습니다. 한 개로 묶는 거예요. 그룹. 이 그룹이 있죠. 클릭하면 하나의 덩어리로 되는 거죠. 그리고 개체제 하시면 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간단하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170페이지 슬라이드 5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도형을 하다 보면 이 간격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간격 맞출 때 여러분들 도형 세 개를 세로 간격 맞출 건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첫 번째 도형하고 마지막 도형 움직임이 없어요. 이 중간의 도형이 움직여서 맞춰주거든요. 그럼 실무에서는 첫 번째 도형과 마지막 도형의 먼저 위치를 정하셔야 됩니다. 어. 그럼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중간 도형이 이동될 거거든요. 요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뭐 두 개라면 두 개가 이동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 개의 도형을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세 개를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저 위에 도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정렬 그룹에 여러분들 맞춤이 저는 이렇게 돼 있네요. 갑자기. 자, 요거 클릭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 선택한 개체 맞춤이 체크돼 있어야 돼. 그럼 이거 개체 중심에서 약 움직이지. 만약 모르고 슬라이드 맞춤을 해놓으면 슬라이드 전체에서 이렇게 맞춰집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미리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냐면 선택한 개체 맞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로 간격 동일하게 눌리면 중간 동이 움직일 거예요. 한번 눌려볼까요? 그러면 눌리면 보세요. 오, 그죠? 야, 움직이잖아. 근데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방법인데 슬라이드에 맞춤을 해놓고 제가 다시 맞춤 가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한번 보세요. 오, 이상하죠? 이것은 뭐냐면 슬라이드 위와 밑을 야를 중심으로 이 도형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틀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차이점 알아보시고. 손 안 대면 여러분들 야가 선택한 개체 맞춤으로 시험장에 돼 있거든요. 그죠? 요 상태에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로 갑니다. 자, 불협화된 도형을 해제할 건데 요거 도형 선택하면 한 개로 묶어져 있죠. 야를 풀어라 이거죠. 그러면 묶어진 도형을 클릭. 똑같습니다. 도형 서식 탭에 가서 여러분들 정렬 그룹의 그룹화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면요. 그룹 해제라고 있거든요. 이거 눌리면 해제돼. 여기 풀린다 소지 그러면. 이렇게 해제하시면 되죠. 끝. 자, 넘기셔가지고 172페이지. 슬라이드 7로 가볼까요? 자, 슬라이드 7에 그림을 뒤로 배치하라. 사실 그림에 그림 뒤에 글자가 있거든요. 근데 글자가 안 보이니까 이 그림을 뒤로 배치하면 글자가 보여지겠죠? 그럼 여러분들, 근데 맨 뒤로 보내기는 하지 마시고, 뒤로 보내기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단축 메뉴를 해볼까요? 요 안에서 그림 선택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러면 맨 뒤로 보내기에 갖다 대면 뒤로 보내기가 있고 맨 뒤로 보내기가 있죠. 그 왜 맨 뒤로 보내기가 하면 안 됩니까? 도형이 있다면 배경 도형이 있다면 아예 안 보여 그림이. 제일 뒤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들 뒤로 보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뒤로 보내기. 그러면 맨 뒤로 보내기에서 하슬리가 뒤로 보내기 하면 글자 나옵니까? 글자가 있다 보니까 글자를 좀 표시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끝.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시면요. 슬라이드 8로 갑니다. 자, 태그 상자는 요걸 말합니다. 야를 Shift 클릭. 여러분, 야가 지금 슬라이드의 중간으로 맞추십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도형 서식 클릭해서 자, 여기 또 맞춤 가면 되죠. 근데 요번에는 뭘로 돼 있어요, 야가? 개체가 아니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로 맞춤돼 있어요? 슬라이드 맞춤을 체크돼 있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 요 길이에 세로 거뭐 할 거냐면 중간 맞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게 맞춤이 위에 거도 있고 밑에 거도 있죠. 야는 세로 맞춤이고 야는 무슨 맞춤이다? 아, 요거는 가로 맞춤이야 무슨 맞춤이다? 세로 맞춤. 요 밑에 거 쓰셔야 돼. 중간 맞춤 있잖아요. 그죠? 중간 맞춤을 클릭하면 야 중간에 올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럼 세로의 중간으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이제 차트 4는 잘 봐야 돼요. 새로운 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3D 모델은 모스 365에서만 나오는 오피스. 그래서 3D를 좀 잘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차트 4를 보면 넘기셔가지고 176페이지. 공사 빼기를 열 건데, 요거 닫기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열게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자, 여러분, 채트 03이죠. 우리 채트 04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로 이동할 때는 이 올라간 화살표 눌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상위 이동한 아이콘. 이거 눌리면 채트 04로 들어가서 04 빼기를 냅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요. K 컨트롤. 자, 일단 표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표에 대한 서식 넣어 볼 건데, 표가 나왔습니다. 표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 타이틀만 제가 좀 적어 볼게요. 표는 여러분들, 일단은 행과 열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열 개수가 먼저 나올 건데, 열, 행. 열은 여러분들 표에서는 여러분들 칸이고요. 행은 줄입니다. 음. 그러면 보통 열 개수, 행 개수가 먼저 나오니까 칸수부터 넣고 줄수 넣는 순서거든요. 칸이라는 건 아셔야 되죠. 칸. 야는 행은 줄.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그 책에서 K 드라마 슬라이드, K 드라마는 또 찾아야 되겠네요. 눌려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눌려봐야 돼요. 그럼 K 드라마라는 슬라이드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개체안에 여러분들 아이콘이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네. 여기 표 같은 것이 보이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카메오 돼 있네요. 그럼 표가 올렸더만 비디오,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올렸더만 스마트 아트, 표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아이콘상에 없네. 헷갈릴 뻔했네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삽입. 표는 삽입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표라고 표글이 보입니까? 그 밑에 화살표 있습니까? 야를 클릭.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표 삽입을 올립니다. 지금 표 삽입 요거 써도 되지만은 표 삽입을 눌리면 여러분들 열 행 나오죠? 그러면 책에 다 적혀 있어요. 3열 6행이죠? 열은 3, 그럼 3칸, 행은 6, 6줄 되겠죠? 나중에 확인?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몇 칸이에요? 3칸에 6줄 맞죠? 음.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머리걸 첫 번째 열에는 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열에는 장르. 그러면 요게 가서 여기에 뭐라 치냐면 여러분들 시기라 치고 사기가 아니고 시기. 두 번째는 장르. 세 번째 열에는 제목 이렇게 칠하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 글자를 이렇게 제목을 칠한 소리입니다. 좀 세게. 음. 자, 그래 놓고 개최자일 것이에요. 지금 할 건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습니다. 글자 한번 넣어봤어. 자,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2번입니다. 180페이지. 슬라이드 10에 가겠습니다. 열 번째 거.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나라별 유입 경로 엑셀 파일의 표를 슬라이드에 추가하십시오. 요 개체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엑셀에 있는 여러 무엇을 표를 갖고 와서 여기 집어 넣을 거예요. 개체 삽입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삽입 탭에 가서 여러분들 저 보면 텍스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개체라고 여기 아이콘 보입니까? 야를 클릭하면 창이 한 개 뜰 건데 자, 우리는 파일로부터 읽어드려서 갖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로부터 만들기. 그러면 찾아보기를 눌려서 불러와야 돼요. 나라별 유입경로 엑셀 파일을. 그럼 눌려가지고 우리는 문서에 있겠죠, 또. 문서 안에 보면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나라별 유입 경로라고 여러분들 엑셀 파일을 요게 녹색이 보이는 아이콘 X, 이 엑셀 파일이거든요. 나라별 유입 경로를 선택하고요. 선택하고 여러분들 확인. 그리고 여러분 요게 연결도 있고 아이콘 표시도 있죠.
우리는 뭐 우리가 뭐 말 없으면 체크하지 마시고 확인만 누르면 엑셀에 있던 표가 기다리시면 그대로 갖고 옵니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위치 뭐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뭐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그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갖고 오는 과정. 요것만 테스트할 겁니다. 음. 요까지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문제 3번입니다. K 웹툰. 우리가 뭐 도사도 아니고 늘려봐야 되겠네. 찾아야죠. 요거 있네. 6번. 6번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표의 증가율 열과 연도 2010년행을 이건 지우는 건데 열부터 지우려면 여러분들 증감률 열을 지울 때는 증감률 요 열 있죠. 열은 세로거든요. 여기에 갖다 놓고 이제 요 열만 지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 두고 표의 안에 컷을 두면 위에 테이블 디자인 탭이 있고 표 레이아웃 탭이 있어요. 표 꾸밀 때는 이거지만은 표에 관련된 구성 요소 세부 설정할 때는 표 레이아웃 탭이 가요. 지우고 놓고 이런 거. 가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행 및 열 그룹에 여러분 우리는 삭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되고 여기 밑에 하살표가 있죠. 하살표. 하살표 있으면 여기에 우리 무슨 요것은 열을 줄까요? 행을 줄까요? 이하만 지우려면 열을 재야 되겠죠? 그러면 열 증가 일단 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럼 삭제 눌려가지고 열 삭제 눌려볼까요? 지워집니까? 또 있어요. 연도가 2017인 행을 제하라. 그럼 2017인 행 가로거든요. 요게 커스를 두고 요 행만 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삭제 및 타살표 눌리셔가지고 행 삭제 눌리면 하면 지워집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체해야지. 끝이죠. 자, 삭제 한번 해봤고요. 행과 열의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행은 가로고 열은 세로입니다. 알겠죠? 넘기셔가지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K 웹툰인데 이제 지었으면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책 보시면 오른쪽 성장률이라는 새로운 열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매출액 필드 적 제목 여기에 커서 두시고 오른쪽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커서 두다면 표 레이아웃 탭에 가서 어디 가냐면 이제 집어넣을 때는 요 아이콘들 쓰면 돼요. 삽입 네 가지가 있죠. 우리 오른쪽에 열을 넣을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열을 삽입 누르면 오 들어갑니까 여기? 한 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제목 위에 머리 걸 클릭하시고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 성장률이라고 입력을 해놔야 되겠네요. 성장률 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표에 글자 치면 약 어디 가냐면 왼쪽 끝에 가요. 그래서 원래는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원래 해주는 거거든요. 워낙에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놔둬놓고 지금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5번 185페이지 K 웹툰 슬라이드의 표의 성장률 열의 넓이 이거만 딱 이거만 조정 좀 해요. 이 열비 요거만 전체 표 너비가 아니고요. 그럼 성장률이라는 여기에 컷을 두고 저 위에 표 레이아웃 탭에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셀 크기라는 그룹이 있고 표 크기라는 그룹이 있죠. 우리는 셀 크기의 너비입니다. 그러면 너비를 6cm를 했잖아. 6.1로 4.1로 돼 있잖아요. 야를 6이라고 입력하고 여러분들 엔터를 치면 됩니다. 오, 6cm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100%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6cm 맞아요. 출력하면 6cm 맞습니다. 그래서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고 넘겨볼까요?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 관광 선호도 슬라이드 또 한번 찾아볼까요? 눌려가지고, 여덟 번째 거, 여덟 번째 거 보면. 그러면 차트도 있고 표도 있는데, 여러분들, 슬라이드 표의 크기, 이건 표 전체 크기입니다. 표 안에 커스만 두시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셀에 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똑같이 표 레이아웃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는 표 크기를 하시는데 표는 뭐가 있냐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 여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실 문제 보니까 너비를 18cm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야 영향을 받으면 됩니까? 그러면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체크 해제돼 있잖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따로따로 수치를 넣을 수 있는 게 체크 해제했을 경우예요. 그러면 그대로 놔둬놓고 너비만 그대로 책대로 18cm 넣으면 돼. 18. 근데 숫자가 18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수업할 때. 엔터. 발음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18, 18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8이 참 많이 나온 수치예요. 좀 발음하기 좀 거북한 수치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이 컷을 먼저 표 안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표 크기 그룹의 너비만 18 치고 18 입력은 엔터 치야지만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문제 7번 K 웹툰 슬라이드 또 여러분들 6번 슬라이드로 더 가볼까요? 6번이 K 웹툰이거든요. 그럼 186페이지에 이제 문제 7번인데 표의 성장률 12번째 두 번째 그죠? 거기 여러분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뭐라 쓰냐면 합쳐라 이거 병합. 그러면 드래그를 쭉 합니다. 성장률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이걸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때 오른쪽부터 우클릭. 셀 병합이 있습니까? 뭐 우클릭에서 빠릅니다. 셀 합치는 거, 셀 병. 하나로 하겠다 이거죠. 셀 병합 해볼까요? 여러분들 합치집니까? 오, 잘 된 거죠. 합치는 거. 음. 근데 파워포인트는 단축키가 많이 없어요. 뭐 한글 같은 경우는 단축키 많은데 그래서 오늘 메뉴 쓰는 게 낫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슬라이드 9로 가볼까요? 그 원래 표에 글자를 치면 이렇게 돼요. 원래 왼쪽 상단에 딱 붙거든요. 원래 그래요. 야를 좀 보기 싫으니까 이 글자 텍스트를 책 보니까 가로 세로 딱 가운데 오도록 해라 이거죠. 그럴 때는 표 안에 블럭을 다 잡고 드래그를 하고 여러분들 표 레이아웃이라는 탭에 또 가볼까요? 표 레이아웃.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맞춤이 있는데요. 요 맞춤 그룹이 있죠. 요 위에는 여러분들 가로 정렬이고 밑에는 세로 정렬이거든요. 둘 다 가운데는 두 번째 아이콘을 각각 눌러주면 다 가운데로 옵니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눌려볼까요? 클릭, 클릭. 그러니까 딱 가운데 옵니까? 이것을 쓰는구나. 맞춤 그룹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눌려주면 끝이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189페이지를 봅니다. 이제 뭐 정렬은 많이 오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 9번인데요. K-뷰티. K-뷰티 또 가볼까요? K-뷰티가 여러분들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5번에 있네, 5번. 자, 5번 이 표를 조금 꾸며볼 건데, 여러분들 표 스타일, 보통 스타일 2로 강조 3 스타일을 정하십시오.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표 아래 컷을 두고 표를 좀 꾸밀 거예요, 색깔을. 그럼 저 위에 꾸밀 때는 표 레이아웃이 아니고 표 테이블 디자인. 그리고 표 스타일 그룹에서 우리 위치가 보통 스타일 2는 여기 자세히 버튼이거든요.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고 보통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통이라는 글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간이 보통이에요. 응. 또 진짜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잠시만 이거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기 첫 번째 올려볼까요? 그제서야 이 스타일 이름이 중간 처음이었던 보통 스타일 1로 나옵니까? 야 보통 맞네 보니까 중간이 보통이네 그죠? 그래서 몇 번째냐면 보통 스타일이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자 올려볼까요? 요거 눌려가지고 보통이 두 번째 거 보통 스타일 2네요
2 강조 3이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요건 다 1 시리즈고, 요거 위에 거는 1, 야가 2거든, 밑에 기.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올려볼까요? 두 번째 올렸더만은 보통 스타일 여러분 2고, 가면 강조 1, 옆에 세 번째는 강조 2, 우리 지금 강조 3이지 않습니까? 여기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비슷해요. 요거 클릭, 야 클릭. 음. 그러면 그대로 나오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봤더만 또 뭔가 있어요. 행의 색이 번갈아 적용되지 않도록. 행의 색이 번갈아. 무슨 말입니까? 옷으로 행의 색이 번갈아. 뭐 우리 그냥 색이 번갈아 하면 야는 여러분들 줄무늬 넣는 거거든요. 줄무늬 뭐 행무늬 이런 거. 번갈아 여러분들 넣는 것은 줄무늬를 넣는 거다. 행무늬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줄무늬 행이 체크돼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행이 번갈아. 이런 요 밑에 게 행이고 열은 세로로 번갈아 이렇게 하는 게 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의 색이 번갈아 적용되지 않도록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줄무늬 행을 넣지 마라 이겁니다. 체크하자면 똑같은 색으로 들어갑니다. 자, 늘력 행, 제목 빼고는 똑같이 들어가죠? 나 제목도 색깔을 안 넣고 싶어요. 문제를 떠나서. 그럼 요 위에 보면 머리카락이 체크되어 있습니까? 해자면 다 똑같은 색깔이 되는 것이. 체크하면 좀 진한 색깔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줄무늬 행을 해제하라. 그럼 이 말은 줄무늬 행을 해제하라 소리요. 행의 색깔이 번갈아 여러분들 적용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때는 여러분들 줄무늬냐 행무늬냐 행무늬겠죠? 행무늬를 해제한다. 체크를 해제한다. 그 말이죠. 행무늬 여러분들 행을 줄무늬 행이죠. 정확히 말하면 줄무늬 행을 여러분들 무늬 행을 해제하는 문제다. 행의 색깔 번갈아는 줄무늬 들어가는데 행의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할 건데요. 차트는 구성 요소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또 드리면 오늘 수업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할게. 이 파일은 닫고. 여러분들 그 책에 구성 요소 있으니까 그걸 좀 약간 참조해서 해보겠습니다. 저장 하나. 요번에는 04 빼기 2. 차트는 PPT에서 좀 쓰는 편이거든요. 04 빼기 2. 차트가 적당한 게 이것밖에 없네. 그죠? K 뷰티풀 뭐 비슷하네. 이거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음. 모양새는 좀 틀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조금 써볼게요. 제가 이거 좀 엔터 쳐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좀 지우고 이왕이면 시커먼 거 빼고 좀 하얀 걸로 근데 이걸로 계속 검은 걸 해야 되겠어. 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1번 보면 차트 영역 아닙니까? 차트 영역은 제가 색깔을 또 잠시 넣어드릴게요. 구분이 안 되게 노란색을 넣을까? 안 보이네. 흰색을 넣을까요? 흰색도 그렇고. 요거 그냥 채우기 없음. 그냥 선 색깔 회색을 좀 넣겠습니다. 회색은 좀, 그러면 되겠네. 그럼 제가 회색을 넣었는데, 그리고 요 전체적인 요 영역 있죠? 거기 책의 1번 차트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아셔야 돼요. 무슨 요소? 야가 차트 영역. 전체적인 틀. 차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림력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가로 주눈검선이거든요. 그림력은 제가 요 안에 클릭해서 색깔을 여러분 이 색깔이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여기 조금 좀 안에 좀 이렇게 너무 붉었나? 이렇게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요 영역이 그림 영역. 근데 여러분 그림 영역은 왜 쓸까요? 그림 영역은 사실 그래프
그래프를 표시하는 영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가 차트 영역까지 표시하나요? 아닙니다. 그래프 영역의 주된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차트 영역 안에 표시되는, 그래프가 표시되는 영역이 그림 영역입니다. 원래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위에 K, 뷰티, 수출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차트 작업할 때 제가 차트 제목을 선택하세요 하면 이걸 선택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성 좀 아셔야 돼요. 음. 엑셀 할 때는 또 필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은 밑에 있는 요축. 지금 책에서는 테이블까지 나와 있는데, 요거 가로 항목축. 이왕이면 테이블까지 똑같이 표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헷갈릴까봐. 여기에 범례가 없으니까 범례가 있네요. 그러면 범례, 요거 표지 없음 하고, 범례까지 조금, 범례는 밑에 있네. 자, 여러분, 요 축이 무슨 축이냐면, 기본 가로축입니다. 가로축. 항목축이라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 4번이고, 세로 갑축은 왼쪽에 숫자축이 있습니까? 요 축이 여러분들 기본 세로축. 근데 갑이라는 것은 숫자가 오면 갑이 되고요. 숫자가 안 오면 문자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목이 됩니다. 이 가로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 요 축은 세로축이라는 것은 불변. 기본 세로축이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데이터 계열은 이 그래프를 데이터 계열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프를, 데이터 계열이 몇 개 있나요? 하나, 잘 안 보이지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법내 보면 알 수 있죠. 수출액과 성장률이라는 데이터 계열이 두 개로 표시된 차트, 묶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미리 수출액 달러 있지 않습니까? 야가 법례랍니다. 법례는 그게 191페이지 여러분들 9번이 법례라고 적혀 있죠? 법례 역할은 이 색깔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야가 법례. 그 다음에 여기 표 같은 거 보이죠? 이것은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은 제가 잠시 표시해 드릴게요. 데이터 레이블은 숫자. 숫자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은 종류가 사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은 여러분들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레이블을 추가하면 값이 표시되는데요. 값은 숫자 또는 단위가 100분율이면 100분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항목 이름 혹은 계열 이름 어 요까지가 전체적 부분이고요. 파워포인트에서는 참조로 가로축 밑에 기본 가로축이랬죠. 이 축에 있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바로 항목 이름이라고 항목 이름. 범례 안에 있는 이름,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칭하냐면 차트에서 야는 계열 이름입니다. 계열 이름. 그래서 뭐 가로축에 있는 이름은 항목 이름이라고요. 그 다음에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 그래서 계열 이름을 보면 이 계열의 데이터 계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숫자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굵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굵게가 뭐 아무거나 좀 굵게 좀 할게요. 너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클 확실히 크게 올게. 자, 여기 데이터 레이블인데 숫자죠? 그건 제가 AR 선택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요거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서 자, 서식 가서 여러분 제가 계열 이름 표시할까요? 오, 너무 크겠다. 요것을 여러분 좀 작게 해서 자, 보시면 제가 뭐 했냐면 계열 이름을 표시했지만은 수출액 달러 이것이 어디에 있는 이름을 표시한 거예요, 지금. 없네. 그러면 이 차트는 여러분 좀 너무 겹쳐 있지만 한 개만 할까요? 너무 많아서
한 개만 제가 지우고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겠네요. 중복된 거 좀 지우고 이렇게 몇 가지만 해요. 야는 이건 계열 이름이고 야는 뭡니까? 갑이죠. 그럼 제가 이 항목 이름을 표시하고 싶다면 제가 잠시 바꿔볼게요. 그럼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름이 나온 건가? 야는 요 이름. 항목 이름과 갑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항목 이름과 계열 이름은 틀립니다. 가로축에 있는 이름은 항목 이름.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차트 만들 때 여러분 발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차트가 3차원 원형이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 차트는 그래픽으로 만드는데 뭐 차트까지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픽 효과가 도형까지 만드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구성은 좀 알고 가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설명이 이제 여기까지만 돼 있으니까 우리 요 가로선을 기본 가로 주눈금선이라거든요. 이 선을. 기본 가로 주눈금선. 지금은 이제 크게 컨트롤 차트 영역, 야는 그림 영역, 야는 차트 제목, 그래프를 데이터 계열, 밑에 있는 축은 기본 가로 항목축, 왼쪽에 있는 세로는 기본 세로축, 숫자가 있으니까 갑축, 야는 항목축이 되고요. 가로 기본 가로축을 요 밑에 있는 것은 범례, 여기 있는 숫자 같은 요것은 데이터 레이블, 요 정도만 지금은 그거만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